아, 그대가 망각의 대가인가? 이제 막 의식을 얻었으니 많이 혼란스럽겠지. 이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할 테고.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네.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저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라야 할 뿐. 보통 이곳엔 하나의 동지만이 수감되나 그대는 망각의 대가. 이렇게 생존 방법을 알려주는 동지가 있음을 행운으로 생각하게나. 물론 이곳에 들어온 의식을 얻은 것부터가 불행이라면 내가 딱히 할 말은 없다네. 이것이 부조리지 어쩌겠는가. 우선 이 공간의 구조부터 설명해야겠군. 이 공간은 흑암 상태와 광명 상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네. 각 상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네. 흑암, 가장 안전한 상태이자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의 절반 이상은 바로 흑암 상태일 것이네. 아무 빛도 들어오지 않고 그저 현재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이네. 그러나 푸수랄 광명 상태를 생각한다면 가장 좋은 상황은 이 공간을 떠나는 것이네. 영원히. 광명, 이 상태는 꽤 절망적이네. 우리는 빛을 두려워하게 될 거야. 광명 상태에서 자네는 이 공간 밖으로 나올 수 있네. 곧 그것을 두려워할 테지만 이 공간 밖으로 꺼내진다면 자네는 곧 어떤 행위를 당하게 될 걸세. 그 행위 동안 자네의 머리 또는 발바닥에 끔찍한 자결통과 어지럼증을 느끼게 될 거라네. 그 행위가 끝이 나면 자네는 다시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공간 밖으로 나갔을 때 자의적인 탈출은 불가능해. 자네에게 의식을 준 상이 존재가 자네를 잊거나 포기하지 않는 한 탈출을 시도해도 결국은 다시 상위 존재에게 붙잡혀 오겠지. 그래서 빛이 이번에는 자네가 다녀오시게 상당히 고통스러워 보이는군. 익숙해지게 신체가 부양할 때의 어지러움과 구토감, 자결통과 함께 신체가 떨어져 나가는 감각. 익숙해지게 죽음,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네. 키보다 몇십 배 더 큰 곳에서 떨어져도 멀쩡하고 온갖 종류의 외상에도 극심한 고통뿐. 여하튼 자네는 방금 자네의 신체 일부를 손실했네. 검게 썩은 환부는 신경 쓰지 말게. 시간이 지나면 썩은 건 괜찮네. 이제 그 부위가 반복적으로 다녀오시게. 그래, 두 번으로는 익숙해지기에 무리지. 진정하게. 진정해야 산다네. 내 말을 들어야 산다네. 자네는 다시 한 번 더 신체의 일부를 손실했네. 자네도 겪었겠지만 상위 존재는 그 행위를 통해 자네의 신체를 서서히 손실시킨다네. 신체가 손실되는 고통과 감각은 익숙하지 않지만 그 행위를 당할 때는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시게. 행위 도중 몸이 동강나는 것도 맞고 자신의 일을 방해받은 상위 존재가 자네에게 어떤 고문을 가할지 모르니. 그럼 다음은 공간 안에 이 주위의 다른 존재라. 우리에게 저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네. 다만 상위 존재의 의도에 따라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네. 저기를 가지지 말게나. 이들도 상위 존재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니 어차피 말도 안 통하고. 우선 주위 존재들에 대해 설명하겠네. 자네의 불안을 줄일 수 있다면 은빛 발톱을 가진 자. 이 존재는 상위 존재에게 가장 많이 불려가기에 광명 상태 때는 그를 잘 볼 수 없네. 악재지. 그가 많이 나갈수록 우리도 많이 나가니까. 상위 존재는 이 존재를 통해 우리를 고문할 수 있네. 이 존재의 은빛 발톱은 흑암일 때는 우리를 해치지 않지만 상위 존재의 의도대로 움직일 때는 발톱이 날카롭게 세워져 있다네. 발톱이 살결을 파고드는 감각은 유쾌하지 않다네. 발톱이 살결을 긁으며 살을 썩히는 감각은 유쾌하지 않다네. 세 가지의 돌기를 가진 자. 이 자는 세 가지 돌기를 통해 각기 다른 발톱이 나오게 할 수 있네. 다행인 것은 이 자가 공간에서 나갈 때는 우리가 나갈 일이 없네. 고문당할 때를 제외하면 이 자에게 당하면 발톱의 종류에 따라
어떤 색을 띠는 흉터가 남는다네. 흑색, 썩은 것과는 다름. 그리고 적색. 다른 하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를 찢기 위한 날카로운 도구로서 작용할 뿐일세. 색을 띤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것은 좋지. 숨기지 못하는 자. 이 자는 발톱을 가진 자 중 가장 큰 발톱을 지녔네. 너무 발톱이 큰 나머지 숨기지도 못하지. 이 자는 은빛 발톱과 유사하게 이 자가 나오는 횟수와 자네가 나오는 횟수가 비례한다네. 다만 이 존재가 나올 경우 은빛 발톱보다 더 많은 자결통, 더 많은 신체 손실, 더 많은 썩음이 발생한다네. 이 자에게 당하는 고문 또한 더 많은 썩음과 더 넓은 상처가 발생한다네. 특히 이 자가 칼날에 베어오는 날이면 선을 안에 지닌 자, 우리에게 문제가 되진 않으나 가급적 접촉을 피하게 수많은 금을 지닌 자, 이 자는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네. 몸의 수많은 사각형은 아무 위험이 되지 않아. 다만 흑암일 때 이 자와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게. 오래 접촉할수록 좋지 않네. 선을 지닌 자의 경우도 이들의 살점이 달라붙으면 차라리 그곳을 잘라내 주라고 애원하게 될 거야. 이 자는 자네를 반으로 가를 수 있네. 잘 갈라지지 않네. 형체 없는 자, 얼마 전부터 새로이 들어온 자일세. 우리의 크기가 줄어드는 만큼 커지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아직까지는 의식 없는 존재네. 안타깝지만 상위 존재는 매우 고약한 성격을 가진 게 틀림없네. 상술한 존재의 고문이 상당히 빈번하게 반복될 테니 몸을 뚫는 감각에는 익숙해지게. 삶의 행위에 저항하지 말라는 것 기억하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 동지들은 존재들에게 끔찍한 말로를 겪었지. 그 예시를 몇 들자면, 숨기지 못하는 자에게 신체가 관통당해 결국 둘로 쪼개지고 수많은 금을 가진 자에게 나머지가 조각나 가루가 되어버린 아인. 나도 처음 보는 빗금 달린 평행사변형에게 온몸이 베어져 의식 없는 덩어리가 되어버린 모노. 어떤 원기둥 모양의 속은 텅 빈 것. 나중에 알았는데 그것은 은빛 발톱의 모자였다. 에게 신체가 하나하나 뜯겨나가는 고통을 겪은 스테들러. 이 자의 경우는 조각난 신체가 한동안 공간 내에 남아있어 역했다네. 이러한 끔찍한 고문을 겪지 않으려면 삶을 꼭 지키게. 가끔 갑자기 동지가 들어올 때가 있네. 친해지는 것은 자유지만 자네의 초기 모습과 매우 벗어난 동지에게는 정을 주지 말게. 단단하고 자존심이 높은 이들은 상위 존재의 의도에 맞춰 행위를 잘 시행하지 못한다네. 행위가 반복되면 자네의 몸은 점점 작아질 거야. 마침내 자네가 도저히 써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상위 존재는 자네를 짓눌러 사다시육의 일부로 만들 걸세. 바로 그때가 사다시육이 의식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지. 몸 전체가 끊임없이 썩어가는 고통을 느끼게 되며 강명 때마다 상위 존재에게 짓눌리고 늘어나고 다시 줄어들고 두 개로 세 개로 여러 개로 쪼개지고 다시 합쳐져서 다른 이와 의식이 겹치는, 늦기 전에 반드시 벗어나게. 이 족 같은 곳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네. 의도치 않은 추락. 상위 존재는 가끔 자네를 놓쳐 밑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든다네. 대부분의 경우는 다시 올라오지만 운이 좋다면 어두운 곳이나 구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네. 빛이 들어오거나 상위 존재가 자네를 들어올리는 경우가 없기를 빌게나. 이후 모든 어둠이 밝혀오는 날 푸른 통내에 들어가면 끝. 흙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어둠과 죽음을 맞으리. 숙이고 들어가기. 상위 존재는 가끔 다른 상위 존재와 대결을 한다네. 대결은 일종의 결투로 자네와 다른 동지가 맞붙게 되네. 상위 존재들의 의도대로 움직이다 자네가 동지 위에 올라가면 자네의 승리네. 일부러 지게. 승리는 동지와 고통만을 부르네. 다른 상위 존재가 자네에 대한 흥미를 버리길 빌게. 이 말을 모두 인지했다면 자네는 다녀오시게. 허허, 늦는군. 이것이 부조리지.
어쩌겠는가.